마음은 자유롭고 싶으면서 아무것도 버리려고 하지 않아요. 모든 내 욕심은 다 가지고 내 마음대로 다 되고 싶기를 바라면서 마음도 편안해지기를 바래요. 불가능해요, 그것은. 그거는 양쪽은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한쪽은 다 놓아버려야 돼요. 지금부터 22년 1분기 가행정진 둘째 날 셋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이 있어서 마음으로 인해서 불편하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에 아무것도 없다면 불편하지 않겠죠. 뭔가 불편하니까 이제 공부를 하는데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공부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되어지는 게 공부가 아니고 자기가 없어지는 게 공부입니다. 자기가 없어지는 게 자기가 없어진다는 것은 단순한 일이죠. 복잡한 일이 아니잖아요. 단순한 일이잖아요. 근데 자꾸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고 파악하고 하는 그런 거를 자꾸 듣게 되면 분별만 자꾸 능숙해져요. 분별하는 것에만 자꾸 익숙해지고 능숙해지고 공부는 안 됩니다. 공부가 된다는 것은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게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뭐 그냥 열심히 파악하는 그런 것과 상관없는 일이죠. 우리 그런 것과 상관없이 살아 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분별을 자기가 해야 살아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분별하지 않아도 필요한 분별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는 그런 기본 바탕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보려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해야 마음이 편안해지지? 물론 가장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점차 법문이 자기에게 들어온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이게 점차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집니다.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을 때에 이게 그냥 원래 이미 이러고 있구나. 원래 이렇게 이미 인연 따라 돌아가고 있구나.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었구나. 이것을 잘못 들으면 소극적으로 그럼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죠? 그런 소극적이고 적극적이고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마음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마음에 집착이 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에 집착이 없는.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고 무엇을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해진 것이. 그거 다 사람들이 정해놓은 거지 원래 절대적으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뭐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런 게 세상에는 무척이나 많죠. 근데 그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 그냥 사람들이 정해놓은 것 뿐입니다. 절대적으로 원래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해탈입니다. 이미 묶여 있을 곳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묶여 있을 곳이. 그래서 뭐 겁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우리는 아무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누구나가. 자기라는 것은 생각이 영향을 받는 거지 자기는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근데 생각하고 자기하고 구분을 못하죠. 생각하고 자기하고. 생각하고 진짜하고 구분도 못하고. 영화 보고 있으면서 영화하고 영화 아닌가 하고 구분 못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열심히 분별 잘 하면 이제 똑똑한 사람이고, 그 머리 잘 돌아가면 똑똑한 사람이고, 머리 잘 돌아가면 잘 사는 거고. 그런 건가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랬을 때의 마음이 진정 평안하고 진정 안정이 되고 정말 확실하고 아무 문제도 없고 마음에 그럴까요? 아는 것 많고 목에 힘주고 살면 정말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정말 어떤 게 가장 좋은지 어떤 것을 가장 원하는지는 누구나가 다 똑같을 겁니다. 이런 게 있다는 것을 몰라서 그렇지, 안다면, 모르니까 이제 밖으로 뭔가, 나를 내세우려고 하고, 내가 좋아 보이고 싶고, 잘나 보이고 싶고, 그런 거지. 예, 아마 원래의 자기 자리를 찾으면, 그런 마음이 아무것도 안 들 겁니다. 원래 그냥 자기 자리, 원래의 자기를 찾으면. 지금도 원래 자기입니다. 근데 왜 그래 생각 속에 빠져서 그 생각하고 자기를 구분을 못할까요? 생각하고 자기를. 어, 진짜 어떤 게 제일 어려운지, 제일 안 되는지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시고, 뭐, 자기가 공부가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고, 자기가 공부를 못하고 있다는 것도 착각입니다. 뭐, 별다른 사람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얼굴만 다르게 생겼을 뿐이에요. 우리 몸도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눈, 코, 입, 귀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치만 똑같잖아요. 하나의 나잖아요. 그냥 다 얼굴만 다르게 생겼지, 누가 더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고 다 그냥 자기들 기준에 따라서 잘난 것도 같고 못난 것도 같고 그런 거지, 실제로 보면 다 똑같습니다. 똑같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공부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 생각에 속아서 달라 보이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기죽을 필요도 없고 잘난 척 할 필요도 없고 부족한 사람도 아무도 없고 넘쳐나는 것도 없고 자기 마음이 시끄러운 거지. 세상은 고요합니다. 세상은.
그래서 세상을 뒤바꾸려고 할 것도 없고, 세상 아무리 뒤바꿔봤자 뭐 그 뒤바뀌어 집뒷값. 그냥 그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이 안 바뀝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에는 끝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종착역은 못 찾습니다. 없습니다. 분별 속에서 종착지는 없어요. 분별 하나하나,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잘못 알아듣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얘기는 하지 말고, 가장 간단하게 자기라는 것은 몸속에 국한된 것도 아니고, 그냥 뭐 그렇다고 하더라, 뭐 몸이 내가 아니라 하더라, 그건 안다, 그 소용없습니다. 뭐 알긴 알아요, 모르면서. 실제로 자기가 관찰해봐야죠. 자기가 내가 정말 몸하고 똑같나? 보면 되죠. 똑같나? 내가 몸하고 똑같나? 내가 할 때 내가 한계가 안 느껴지는데 어떻게 몸하고 똑같습니까? 제가 어려운 말 한 적 없잖아요. 또 마음은 생겼다가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 나는 생겼다 사라졌다 안 하네. 그럼 마음하고 나하고도 똑같은 게 아니네. 뭐 이게 뭐가 어려웠나요? 그래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 스님은 어렵지 않다고 했는데 나는 어려우니까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겠다 하지 마시고 정말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이런 기회에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왜냐하면 다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뭐 창피할 것도 없고 자랑스러울 것도 없어요.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까 할 것도 없어요. 자기만 거기 걸려 있는 게 아니라 다 거기 걸려 있어요. 다 아주 조그만한 것에 뭐 걸리고 아무튼 증세들 다 비슷해요. 조금씩 차이가 날 뿐이지. 또 차이 난다고 해서 뭐 잘난 것도 아니고 못난 것도 아니고, 그냥 다 잘났다 못났다 하는 게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잘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지. 못난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못났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건 생각의 차이입니다. 생각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난리들을 쳐요. 그 생각에 또 생각 때문에 죽어버리기도 하고. 이 생각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생각이 어떻게 자기인가요? 생각이 어떻게 자기이며, 자기 뭐 이 컵이 있다 그러면은 이 흙으로 만들어졌겠죠. 흙으로. 그러면은 흙으로 만들어진 컵이다. 컵이라는 것은 흙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 이 도구를 컵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 놓은 거지. 컵이라는 게 있나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 물 담아서 먹고 여기다 이름은 컵이라고 하자. 이렇게 된 거지. 컵이라고 하는 존재가 원래 있냐고, 원래. 똑같은 이것도 또 깨지면 컵이라고 하지도 않잖아요. 쓰레기라고 하던가 부스러기라고 하던가 그러지. 이름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그냥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물 받아 먹고 이렇게 만들어 놓았을 때를 컵이라고 일시적으로 이름을 붙여 놓은 거죠. 한 가지가 그래서 모든 게 다 그럴 거 아닙니까? 마음이든
물질이든 모든 게 다 그럴 거 아닌가요? 그런데 단어에 목숨 걸고 문장에 목숨 걸잖아요. 말에 목숨을 말이 말로 다 그 아르말이라는 것도 다 그거잖아요. 아르말이 아는 것도 지식이라는 것도 다 그거고. 그게 우리가 그 있는 그대로 주어진 타고난 능력 그거 그대로 살아가는데 뭐 아무 부족함도 없는데 아는 것이 많으면 조금 더 편리할지 모르나 아는 것이 없다고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런 문명 시대를 살려고 하니 지식을 많이 알아야 좀 편리하죠. 조금 더 편리한 거지. 잘 살고 못 살고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뭐 행복하고 마음이 만족스럽고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좀 더 편리한 거지. 좀 더 인정받고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대우받고 그런 거지. 그런데 이 시대에 이렇게 지식이 범람하는 시대에도 마음들은 점점 더 괴로워서 스트레스는 더 많이 받고 마음들은 더 괴롭다고 하잖아요. 정신병 환자들은 더 많이 자꾸 생기잖아요. 지식 조금 더 알고 마음은 괴로워지는 게 좋습니까? 지금은 좀 시대적으로 그런 때입니다. 드러내는 뭐 그런 이렇게 이렇게 드러내는 그래서 점점 더 바깥쪽에 표시나는 그 뭐랄까 이런 거 뭐 부귀영화 뭐 명예 뭐 다 그런 거 다 드러낸 거죠. 그런 것에 뭐 더 관심이 많은 거죠. 그 마음은 안 보이니까 마음은 괴롭든 말든 잘나 보이면 겉으로는 좀 만족스럽죠. 이제 속으로 마음속으로는 죽을 지경인데 이제 남한테 안 보이니까 자기는 죽을 지경이잖아요. 아마 누구나가 다 이런 공부를 깊이 하지 않으면 사느라고 다 죽을 지경일 겁니다. 그 놈의 마음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가지고 또 마음을 훈련시켜서 어떤 연습을 시켜서 뭐 자기랑 아상을 폭파시킨다 이런 상상도 하게 하고 아상을 막 죽이는 상상을 하게도 하고 막 그건 하나의 상상에 지나지 않잖아. 그렇게만 해도 조금은 일시적으로 시원하다고 하던데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게 바로 아상인데 죽이는 상상을 하고 있는 그놈 그게 바로 아상인데 그렇게 죽이는 상상을 한다고 죽여집니까 어디. 그게 가만히 보면 인간이 숫자만 많지 참 어리석죠 우리가. 굉장히 수준이 낮다 높다 평가할 수 없지만 별로 높은 것 같지 않아요. 숫자에 비해서. 숫자는 얼마나 많습니까? 대략 80억이 된다는데. 잘 똑똑히라는 것은 머리로 똑똑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대로 살펴보고 제대로 아르마리로 말고 실제로 잘 보고 중심을 갖고 살아야지. 그렇게 공부를 해야지. 남들이 한다고 그냥 남들이 다 뭐 하면 그거 따라다니봤자 마음은 허하고 남는 것도 없고 항상 불안하고 안정은 안 되고 스트레스 받고 불만족스럽고 뭐 좀 덜 불만족스러우느냐 더 불만족스러우냐 그 차이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누구나가 얘기하듯이 그냥 말을 떠듬떠듬 못하더라도 평소에 말씀 안 해보신 분들도 좀 그래도 우리는 공부 시간에 말씀들을 잘 하시는 편이에요. 하도 아무 얘기나 하라고 자꾸 아무 얘기나 하세요라고 하니까 그런지 말씀들을 우리 한국 사람들 치고 잘 하시는 편이잖아요. 항상 질문하는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하시니까. 근데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말하면은 남들이 욕하지 않을까? 뭐 욕 얻어먹으면 되죠, 뭐. 욕을 안 얻어먹으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죠. 욕 얻어먹으면 되잖아요. 욕 얻어먹으면 어때요? 맷집이 두둑해지지 않나요? 욕 안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아요. 욕을 잘 얻어먹을 수 있어야 돼요. 오해 받으면 되죠, 뭐. 그리고 사실 별로 남한테 욕도 안 해요. 오히려 용기를 내서 말하는 게,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얘기도 손들고 할 수가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 그렇게 이 대화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공부에 있어서. 예, 소통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통이라는 게. 일방적으로 듣는 강의 그거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말들 이런 기회에 하시라고 이렇게 2박 3일 매 분기마다 이번에는 지난 겨울에 제가 미국 갔다 오느라 못했는데 매 분기마다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손 많이 들고 계시는데 그래요. 편안하게 말씀들 해보십시오. 편안하게 하라고 해놓고는 스님이 혼내서 무서워서 못하겠다. 혼내면 혼나면 되지. 뭐 어쩌겠습니까? 여러분들 미워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나쁘게 대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단시간에 효과적으로 이렇게 일침을 가해야 되지 않습니까? 응? 그래서 그러는 거지. 아까 손 들었다가 못한 분이 계시는데, 네, 원종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예, 스님,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스님께 질의응답을 하고 스님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왠지 좀 가슴이 후련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좀 본문을 듣다가였는지 밤에 근무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일체 모든 것이 다 이게 분별이구나, 착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전에도 그런 관념적인 생각은 했었는데 그게 왜 그렇지라는 게 항상 가로막혔는데 그날은 그냥 일체가 분별 착각이구나 하는 생각이 그냥 가슴속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쑥 들어오면서 그러면 이 내 몸뚱아리도 그냥 분별일 뿐이고 스님도 스님이 아니라 나의 분별일 뿐인 게 아닌가. 그러고 나니까 실존한다는 것은 오직 본래 면목 이거 하나만이 모든 것을 아울러 실존하는구나. 그래서 일체가 하나라고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는 좀 후련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날부터 지금까지 거의 그냥 나로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분별이 있더라도 분별이 조금 따라가다가도 그냥 살짝 돌이키면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오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상 그냥 제 경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원래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걸릴 것도 없고, 이거다 저거다 할 것도 없고, 원래 분별하고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고, 영화에 어떤
영사막에 어떤 영화가 상영이 되든 그 영사막에는 아무 일도 일어난 적이 없고 인연 따라서 이 영화가 상영이 되었다, 저기 영화가 상영되었다 할 뿐이고 영화가 상영이 되고 있는 동안에도 영사막에는 아무 변화가 없고 그 영화도 스토리를 따라가면 영화이지만 스토리를 따라가지 않으면 그냥 불이 번쩍번쩍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스토리를 따라다니니까 아르마리 분별, 해석, 자기 생각으로 그걸 따라다니니까 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세상도 복잡하고 마음도 복잡하고 한 것이지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 동안에도 영화는 상영된 적이 없는 겁니다. 원래가 그렇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나는 지금 안 그렇다가 아니고 자기가 지금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렇게 착각에 빠져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특별한 일이 아니고 착각에 빠져드는 게 특별한 일이죠. 신통묘용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착각에도 빠져들 수 있을까요? 그게 다 신통력 아닙니까? 착각인지 진짜인지 구분지도 하지도 못하는 그것도 신통력 아닙니까? 어떻게 그걸 그렇게 구분을 못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전지전능하니까 별별 일이 다 가능한 겁니다. 착각인지 진짜인지 구분 못하는 일도 가능하고 그러다가 구분하는 일도 가능하고 집착하는 일도 가능하고 집착하는 것도 신통력 아닙니까? 그 집착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겠습니까? 저절로 착착착 되잖아요. 집착이. 우리가 그걸 싫어하니까 그게 신통력인 줄 모르는데 집착이 착 되는 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집착이 됩니까? 기가 막힌 신통력 아닙니까? 일체가 다 신통력 아닙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가 조금도 노력하지 않은데 저절로 착착착착. 이 기가 막힌 신통력으로 살고 있는데 물론 집착했을 때 괴롭기는 하죠. 근데 어쨌든 집착한다는 사실 자체는 기가 막힌 능력 아닙니까? 집착을 안 하는 것만 기막힌 능력이 아니라 집착을 하는 것도 기막힌 능력이잖아요. 똑같은 능력이죠.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 이겁니다. 아무런 부족함이. 집착도 할 줄 알고 또 안 하려고 하면 안 하게도 되고 안 하게도 되어집니다. 뭐 집착을 하는 게 나쁜 거다 나쁜 것도 아닙니다. 이제 마음이 괴롭죠. 마음이 괴로운 게 이제 싫으면 법이 사실이 들어오면 당연히 또 집착이 안 되는 거죠. 미안하지 않습니까? 또 사실도 있고 사실이 들어오면 집착이 안 되기도 하고 그것도 희한한 사실 아닙니까? 그 세상이 이렇게 마음의 세계가 이렇게 재밌지 않습니까? 재밌지 않아요? 이게 진짜 살아있는 재미죠? 원래 이렇잖아요. 가만히 잘 보면은 아주 기가 막히게 묘용이죠, 묘용. 묘한 용이죠. 희한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묘용, 이것도 말하자니 묘용이지 뭐. 그냥 분별해서 말을 해보자니 묘용인 거죠. 이런 기가 막힌 게 자기이고, 기가 막힌 게 마음이고, 이렇게 기가 막힌 게 마음이라는 세상이죠. 그런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뭐가 그렇게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뭐가 그냥 잘 몰라서 잘못 알아서 그래. 잘못 알아서 그냥 몰라 그냥 내 맘대로 난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 내 맘대로라는 그 속에 갇혀가지고 그게 업식이에요. 업식
구름을 예를 들 때, 예, 구름이 왜 이런 모양이야? 저런 모양이었으면 좋겠어. 괜히 그러는 거예요, 괜히. 안 그래요? 괜히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 그, 구름을 예를 들자면, 허공이 자기죠, 구름이 자기가. 구름도 허공 안에 있고, 구름도 자기고, 허공도 자기고. 근데 구름이라는 모양에 갇혀서, 뭐, 이러니 저러니. 그래서 힘 빼라고 하는 겁니다. 힘 빼라고. 이러네, 저러네 하고 힘주고 있는 거잖아요. 마음에 힘주고. 그래서, 우리 원래 상태가 자연스러운 거고, 누구나의 원래 상태인 거지, 무슨, 그, 이 생각에서 벗어난 일이 특별한 일이 아니고,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일이 더 특별한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생각에 원래 사로잡힐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사로잡혀 있다는 게 얼마나 특별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특별한 분들입니까? 생각에도 사로잡혀 있을 수 있고. 괴로우니까 문제지. 어쨌든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특별한 일입니다. 특별한 일들. 근데 그것을 싫어할 것이 없다. 이겁니다. 이게 사로잡혀 있구나. 사로잡혀 있으니까 괴롭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실제로 생각이라는 건 없는데 어떻게 사로잡혀 있지? 잘 관찰을 해봐도 그 사로잡힘이 이렇게 분해가 되어버릴 수도 있고, 법문을 들어도 분해가 되어버릴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 게 공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과정에도 있고 저런 과정에도 있고, 이랬다가 저렇게 되기도 하고 저렇다가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렇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새벽에 나가서 지금 원래 1시간 정도 자야 되는 잠을 못 자서 좀 띵하기는 한데 마음은 그냥 여여합니다. 꾸준히 공부를 해나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스님. 네. 오성버부님. 네, 다시 말씀드려서 음소 안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모든 것이 꿈이다. 제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은데요. 들립니다. 네, 모든 것은 꿈이다. 현실은 꿈이다. 이 말을 들었는데 제가 이 말이 너무 근데 저 혼자 이 말을 들었을 때 뭐가 있긴 있는데 내가 그동안 알아왔던 뭐 이해나 판단, 아르마리로 봐서 그것을 뭐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가 아니고 가짜다, 꿈이다 이렇게 자꾸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 저 말고 다른 사람도 그걸 분명히 했던데, 그렇다면 이 현실은 꿈이라고 하는 게 내가 보고 있는 것만 꿈이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자체 뭔가가 있는 것도 꿈인 건지, 이것 생각이 계속 질문 드렸습니다. 꿈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꿈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분별 세계다, 자기 의식 세계다, 생각의 세계다, 마음의 세계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꿈처럼 진짜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불가득이다, 뭐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꿈도 실제로 진짜 있는 것 같지만 깨나고 보면 있는 게 아니듯이 이 현실도 그와 마찬가지다, 그 얘기죠.
저만 어떤 것을 보고 저만 그렇게 판단한다고 그러면은 제가 그게 딱 이제 납득을 하고, 아, 이거 꿈 맞네. 그러겠지만, 자꾸 남들도 본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자꾸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남들이 뭐라고요? 제가 보는 것을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것을 뭐 A라고 보지만 남들은 그걸 B라고 보긴 해도 뭔가 있기 때문에 본다는 생각이 저를 자꾸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나는 A라고 보고 남들은 B라고 보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씀해 예를 들면 제 앞에 있는 의자를 저는 의자라고 보는데 뭐 다른 외국 사람들은 저게 운동기구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 그게 사실이 아니고 나만의 꿈이라고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런데 뭔가 있는다는 사실은 있는 것 같아서 의자든 저게 운동기구든 뭐 어떤 내용이든 그래서 그걸 보고 꿈이라고 하는 건지 이걸 좀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꿈은 그 실제로 진짜였는데 깨나고 보니 없는 거 그거 꿈이라고 하지 않나요? 꿈속에서는 그게 현실이었잖아요. 네. 근데 깨나고 보니 그 현실이 아니잖아요. 네. 없는 거잖아요. 그냥 자기 자기의 의식 세계가 뭐 꿈으로 보여진 거 아닙니까? 그럼 세상도 자기 의식 세계가 보여진 거다 이 말이죠. 꿈이라는 걸. 됐습니까? 지금 되지는 않았는데 이제 저가 그렇게 보는 것들이 다 꿈인 거라는 거는 알겠는데 자꾸 저는 다른 사람들이 자꾸 인식이 돼서 다른 사람도 저걸 보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꿈이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러면 없는 게 아니다 그런 게 생각이. 꿈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꿈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도 보고 있잖아요. 네, 그랬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같습니다. 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네. 아까 둘째 시간에 손 들었다가 못하신 분 계신가요? 아까 두 분인가 손 들으셨다가 시간이 안 돼서 못하셨는데 지금 안 계신가요? 보원보부님 말씀하십시오. 네, 스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까 그 손 들 때는 이렇게 스님한테, 말도 안 되는 것도 얘기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가슴이 콩닥콩닥 했었는데 앞 시간에 이제 법부님들하고 이런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듣고 다 그게 뭐, 해결은 다 됐지만, 그게 이해는 했겠지만, 그렇게 시원하지는 않고, 제가 그냥 공부가 부족하다, 아직은 못 알아듣는 상태로, 거의 5살, 스님께서 늘 5살 정도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준만 되면 이 공부는 되는 거다라고 했는데, 저는 제가 한 5살도 좀 안 됐는데, 대학생 교실에 가갖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그런 느낌을 계속,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제가 하여튼 공부를 하지 않아서 지금 공부가 안 되는 거다라는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거 가행정진 기간에 법문을 들으면서 알았고, 근데 이제 제가 마음이, 조금 찝찝한 게 있어요. 저는 이제 무엇을 하더라도 지금까지, 저는 진짜 부처님이 무당의 어떤 무속의 총수가
부처님이다라고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힘센 분을 찾는다라고 부처님을 찾아왔었고, 그러면서도 늘 가까이에 이제 무속하는 이런 말 해도 무속하는 언니가 있었기 때문에 뭐 아이가 원서를 쓸 적에도 무엇을 할 적에도 항상 그 언니의 그거를 굉장히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스님 법문을 접하면서 이제 함께 이제 스님 법문도 같이 들으면서, 또 이제 그 언니가 요거 이제 이렇게 해라라는 그것도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스님 법문을 듣다 보니까 갑자기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가 단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던 그거를 다 접어 놓고 어느 순간 한 72일을 기도를 하다가 다 치워버리고, 나 언니야 나 이 기도 안 해라고 딱 했을 적에 언니의 반응 별로 좋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한 20년 정도 이렇게 관계가 유지했던 것이, 그래 뭐 자세한 설명을 해도 이제 알아들을 것도 같지 않고, 또 저 역시도 또 뭐 자세하게 얘기한다는 것도 좀 웃기는 것 같고, 이래서 딱 적고 나서 이제 옆집, 아주 가까이에 사는데 뭘 안 하자니,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있으니 좀 찝찝도 하고, 또 굳이 애써 할 필요, 인연이 여기서 단가라고 이렇게 여겨도 되려나? 이렇기도 하고, 아직 그 문제가 조금 해결이 조금 덜 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이사를 한 원래 가지씩, 시골에서 한 가지씩 네. 이야기합시다. 그 첫 네. 번째 이게 얘기가, 네네. 첫 그게- 번째 뭐였지? 그게 찝찝한데 뭐. 어쨌든 인연이 다 됐다. 그냥 이렇게 가볍게 넘겨도 될 것도 같으면서, 또 한편으로 자꾸 이 습이 이렇게 뭐를 하더라도 물어왔던 그 습 때문에 묻고 싶은 마음이 자꾸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묻고 싶은데도 아니 이렇게 접어는 두는데 또 묻고 싶고, 잘 되겠나? 괜찮겠나? 또 전화하고 싶은 마음, 물어보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이 자꾸 이렇게 아직까지는 계속 있어요. 뭐 그렇겠죠.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예, 계속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담배를 끊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담배를 음. 습관적으로 자꾸 피우고 싶어요. 그러면 네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피워야 되죠. 안 피워야 되는데, 그래서도 이제 그게 몸이 담배 피우면서 명현 반응이 몸이 힘든 거는 있겠죠. 이제 그 과정인가 보다 생각하고, 그냥, 그래, 뭐, 이제 얼마 있으면 간다는데, 가기 전까지 좀 관계를 잘 지내다가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이제 인사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맞지 그런데 않나, 이 생각. 관계를 잘 지내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지내는 게 그분이 이제 그렇게 연세로 봐서 얼마 안 남았는데 서운할란가 싶어서 그분의 마음이 자꾸 헤아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그분이 서운하게 안 하려고 자기가 그 엄한 길로 가면 돼요. 그렇죠. 엄한 길은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다른 사람 서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엄한 길로 간다? 근데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네. 하던 거 안 하면 그 사람 서운할까봐 못 나온다 이러고. 네. 그 결국은 마음이 사실은, 좀 큽니다. 근데 그건 뭐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자기 인생이니까 이제 자기가 선택하는 건데. 네네. 왜냐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뭐 모르니까 그러겠죠? 그리고 자기가 말하자면 나쁜 사람 되기 싫은 거잖아요. 그보다가 저는 이제 이때까지 살아온 게, 아니, 아까 법우님은 지금 그런 얘기인데, 보통 많이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뭐 하다가, 그거 맨날 하던 건데 안 하면은, 결국은 자기가 나쁜 소리 듣고 오해받고 싫은 소리 듣고 안 좋은 관계 되고 이게 싫은 거예요. 근데 그런 이 시기에 비슷한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자기 목숨만큼 중요한가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욕을 좀 얻어먹으면 어떻고, 오해를 좀 받으면 어떻고, 좀 싫어하면 어때요? 남들이 나 좀 싫어하면 어때요? 그것 때문에 자기의 그거하고 비교도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을 버리고, 왜냐면 이거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별거 아니게 생각하겠죠. 그리고 나라는 아상 때문에 나 괜찮은 사람이어야 되고, 그 사람 서운할까봐 정말 한번 보세요. 정말 그 사람이 서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버릴 수 있는지, 그 마음도 아니잖아요. 그냥 그 관계가 불편해지는 게 싫겠죠. 네네네. 관계가 불편한 게 싫죠. 근데 관계가 여러분들을 생명보다 더 중요한가요? 제가 우리 외국 사람들 얘기는 못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나 많이, 거의 안 그런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런 얘기들을 하더란 말입니다. 관계가 안 좋아질까봐. 그 사람이, 결국은 그거예요. 남이 나 흉볼까봐. 그거거든요. 그 불편한 게 싫다. 왜 불편하겠어요? 이게 둘이 뭉실하게 좋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남이 나 흉보는 거 싫다 이거잖아요. 실은 안 좋은 소리 듣기 싫다. 결국은 그거거든요. 무엇이 중요한지, 이게 자기가 이 생에 이 몸이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뭐 좋게 포장해서 다 얘기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렇게. 근데 실제로 한번 보세요. 뭔가 남을 의식하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남들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서운하게 해도 그냥 서운하고 그걸로 끝이에요. 다 자기 살기에 급급해서. 사람들 남에게 별로 관심 없거든요. 남한테 관심 가질 정도로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도 없어요. 뭐 몇몇이 모이면 욕 좀 하고 치우겠죠. 뭔가 만약에 욕할 일이 있다면. 그럼 들으면 되고, 누가 나한테 서운했다. 그럼 서운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대를 위해서는 소를 버릴 수 있어야 되죠. 어떤 게 더 중요한가.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다 이런 얘기 참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대놓고 말도 안 해요.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데 보면 전부 그거예요. 남한테 안 좋은 소리 들을까봐, 오해받을까봐, 싫은 소리 들을까봐, 또 관계 불편해질까봐 공부조차 그렇게 하더라 이거예요. 거기 눈치 봐서 못 나온다. 그거예요. 그건 자기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 거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제 법부님도 뭐 그런 것과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이 남기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가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제가 변심할 수 있는 그 기틀을 줬으면 모르는데 아무런 상대는 모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제 일방적으로 제 공부가 이거 아닌 것 같다 해서 이제 하기로 한 거를 딱 안 하고 딱 적고 나니까 이렇게 마음이 좀 불편하죠. 뭐 이렇게 만약에 두 남녀가 만났는데 서로가 니도 조금 싫은 감이 있고 니도 좀 둘이가 잘못해서 헤어지면 괜찮은데 내 혼자 이렇게 내 잘못으로 싹 내가 돌아질 때는 마음이 좀 불편한 그런. 이게 인간관계의 문제는 아니죠. 공부는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관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도 해야 돼요. 네. 출가할 때 부모하고 나하고 의논해서 부모님하고 서로가 싫어서 그렇게 해야 출가하나요? 맞네요. 한쪽에서 붙들고 늘어져도 출가는 하잖아요. 네. 정말 맞네요. 더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정말 맞습니다. 정말 적절한 비유십니다. 네, 이게 여러분들이 이것도 진짜 그 부분에 있어서 다 걸려 있어요. 뭐 대동소이하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들을 들었던 기억이, 가만히 보면 이 공부를 하면서 눈치를 보는 거예요. 왜 눈치 보겠어요?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그게 싫은 거예요. 자기가 그게 불편한 거예요. 내가 맞아요. 그런 뭔가 대우를 받는 거를, 그런 오해 받는 것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모든 주변 사람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도 있겠죠. 인연에 따라서. 그러면은 맞아요. 그들 비위를 맞춰야 줘야 되니까 나는 공부를 할 수가 없다. 그럼 공부를 안 하는 거죠. 근데 이 공부는 자기도 살고 남도 살고 전체가 살려면 공부를 해야 되죠. 그죠? 그럼 이제 몰라서 주변에서는 반대할 수도 있겠죠. 그럼 자기가 그걸 안다면은 뭐 욕을 얻어 먹어도 어떤 희생을 당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걸 안다면, 그리고 내가 공부하는 게 나와 남에게 모두 이게 정말 이익이 된다는 걸 안다면, 저도 출가할 때 그런 생각 있었어요. 내가 출가함으로써 만약에 누군가 마음을 힘들게 해서 내가 지옥을 간다면 그럼 난 가겠다. 스님, 저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다 좋아야죠. 그쪽도 배려를 해줘야. 그런 두리뭉실한 마음 갖고는 이 공부를 할 수도 없고요. 그거는 배려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불편한 게 싫은 거지. 모든 것을 감수하고 이 공부는 첫 번째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여러분들의 업식으로부터 그렇게 호락호락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마음은 자유롭고 싶으면서 아무것도 버리려고 하지 않아요. 모든 내 욕심은 다 가지고 내 마음대로 다 되고 싶기를 바라면서 마음도 편안해지기를 바래요. 불가능해요. 그거는 양쪽은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한쪽은 다 놓아버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를 함으로써 주변에 누군가 불편하다. 그럼 불편하면은 나한테 뭔가 어떻게 하겠죠. 그럼 받아야지. 당해야지. 그래도 이게 더 중요하면 해야 되는 거고, 이거 받는 거 싫으면은 뭐 공부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거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첫 번째, 네 공부가 첫 번째여야 돼요. 두 번째가 되면 절대 공부할 수가 없어요. 뭔가 이유가 생기거든요. 제가 바빴어요. 아니면 지금 이랬어요. 이런 일이 생겨서 저런 문제가 생겨서 지금은 공부할 수 없어요. 나중에 상황이 되면 숨 쉬지. 상황이 되면 밥 먹지. 상황이 안 돼도 숨을 쉬고 밥은 먹잖아요. 그럼 상황이 되면 그때 가서 잠자지. 밤 되면 잠을 자잖아요. 상황이 되면 그때 가서 죽지. 상황 안 돼도 죽어야 될 사람은 죽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 모두 다 그래요. 잘 봐야 돼요. 자기가 무엇으로 합리화시키고 무엇로 포장을 하고 무엇로 두리뭉실 지나가고, 그거는 남을 배려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공부하고 안 하고는 자유예요. 자기 선택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다면 아마 마음에 이것이 최우선이 되지 않으면 이유가 자꾸 생길 겁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공부 뭐 인연이 안 되네요. 이렇게 다들 말씀들은 너무 잘하세요. 그럼 밥 먹을 인연은 되어서 때때마다 밥을 먹나요? 인연 안 되어도 어떻게든 간에 먹잖아요. 배가 고프면. 그렇잖아요. 네, 제가 맞습니다. 이렇게 적나라하게 업로드 버리고 출가를 한다. 그 말씀에 그냥 다 날아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시골집에서 이사를 하면서 이제 농사를 이렇게 이제 지어놓고 왔는데 한겨울에 땅이 얼었을 때 오다 보니까 이제 새로 집 사시는 분한테 요거는 봄 되면 캐가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뭔가 불만이었는지 이걸 다 갈아엎었어요. 그냥 다 캐버리고 없애버렸어요. 그래 이분이 이제 저희 집을 샀을 때 마음하고 사놓고 보니까 조금 별로 마음에 덜 들었나 봐요. 그래서 다 갈아엎어서 순간 아깝다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 내 일거리 줄여줘서 고맙다, 이러면서 그냥 쓱 찢어버리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별것도 아닌데, 그냥 시장에서 사먹으면 되지. 처음에는 내가 농사 지었는 건데, 저렇게 또 시골 사는 사람이 살려고 하는 사람이 저래서 마음 자세가 저래서 되나, 이렇게 분별심이 올라왔다가, 그래, 집도 팔았는데, 그래, 갈아엎었으면
그래, 내 일거리 줄여줘서 고맙다라는 마음도 하나 들고, 진짜 좀 남의 농사 내가 해놨는 거를 부쉈다라는 거에 약간 그런 마음도 들고 이러는데, 이렇게 양쪽을 비교해 보면 일거리 줄여줘서 고맙다 이렇게 마음이 드는 것도 조금 약간 그래도 공부한답시고 조금 이렇게 조금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듭니다. 네. 여러분들 이 공부는요, 굉장히 큰 네. 공부입니다. 네. 어마하게 큰 공부예요. 여러분들이 그 전에 마음 그릇이 예를 들어서 요만했다고 한다면 이 그릇의 한계가 없어져 버리는, 이 그릇이 점점점 커지는 게 아니고 갑자기 한계가 없어져 버리는 공부예요. 그렇게 큰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벗어나고 다 해방되고 다 그런 게 다 아무것도 걸릴 게 없어지고,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씩 어떻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리는. 왜냐면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리는데 맞자 그게 원래의 상태니까, 원래의 자기 상태니까. 그렇게 큰 겁니다. 크고 커서 한계가 없어요. 그게 자기예요, 자기. 자기라는 게 크고 커서 한계가 없어요. 전부 생각의 감옥에 묶여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겁낼 것도 아무것도 없고, 한계 지어봤자 자기 아르마리의 한계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 이거 저거 그런 것들이고, 아무것도 자기 주변에 사람들 아무도 없어도 돼요. 그리고 뭐 주변 사람들, 제가 보니까 주변 사람들 눈치를, 지금 부모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고 생각이 나서 드리는데, 눈치를 옛날보다 훨씬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눈치를 보느냐? 그 사람들을 배려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욕얻어 먹을까봐 겁나는 거예요. 내가 싫은 소리 들을까봐, 나 비난할까봐. 그러니까 그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어때요?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사람이 또 혼자서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주변에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주변 사람들과 적당히, 그것도 제대로 소통도 안 되면서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고 살면서, 그게 이제 인간관계라고 생각하고. 근데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점점 힘이 생기면 주변에 사람이 있든 없든 겁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 필요로 하지도 않고, 그냥 적당히 만나서 적당히 밥 먹고 차 마시고 적당히 자기 자랑하고 빙빙 그냥 겉으로 도는 얘기하고, 그런 인간관계, 그거라도 있어야 된다 고들 하던데, 그게 마음이 허해서 그래요. 마음이 허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자기 소신껏 자기 중심이 생기고, 그렇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왕따시키고 그러지도 않아요. 실제로 누구나가 원하는 게 그런 거기 때문에 왠지 느끼죠. 언젠가는 쟤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느껴지죠.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해야 자기도 살아나고 남에게도 결국은 그런데 이렇게 요즘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들었어요. 사람들한테서 주변 사람들이 눈치를 그렇게 많이 본다. 그리고 아무튼 그런 얘기 들었는데, 그러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느냐 하니까 그런 것도 아니라고 하대요. 그냥 어쩌다가 한 번씩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하면서 그냥 전혀 이 내면적인 소통이 되지는 않는다. 근데 그런 관계라도 있어야 덜 외롭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게 기억이 나요. 생각난 김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어째 그러고 사느냐 이거예요. 지금 공부에 참여하는 분들도 그런 분들도 계시고 안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겠나 싶은데,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어도 괜찮아요. 공부할 때는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자기가 돈 벌 때도
주변에 내 사람이 있을까봐, 없을까봐 눈치 보고, 그러고 해가지고, 그런 거 신경 쓰고 눈치 보다가는 돈도 못 벌잖아요? 공부를 1등 하려고 해도 그렇잖아요, 학교에서도. 뭘 하나를 제대로 하려고 해도 주변에 다 맞춰줘가면서 욕 안 얻어먹고 그냥 눈치 다 봐가면서 그거 아무것도 못해요. 뭐 하나를 할 때는 누가 욕을 하든지 말든지 어쩌든지 말든지 오로지 자기 길을 매진을 해야 뜻한 바를 이뤄낼 수 있는데, 그래서 뜻한 바를 이뤄내고 나면 어때요?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잖아요. 안 그래요? 자기 비위만 대충 맞춰주고 있는 것보다 그런 사람들을 또 결국은 부러워하잖아요. 뭐 그런 것을 비교할 일은 아니지만 이 공부는 뭐 그런 거하고 비교할 일은 아니지만 이제 주변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고 최우선시하는 마음으로 박해를 받아도 그런 여건도 있을 수 있잖아요. 박해받는 여건. 박해를 받아도 해서 자기가 살아나야 그러면 이제 모든 박해가 아닌 거죠. 그게 되죠. 뭐 그래요. 보훈법부님도 좀 변하고 계신 것 같네요. 공부의 효과가 자기의 이전에 비해서 변하면 되는 거니까 꾸준히 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뭐 한 가지 더 말씀하실 거 있었던 거 아닌가? 다 하셨나요? 하나는 더 뭔가 하면, 전번에 제가 처음에 우울하다 할 때는 뭐든지 하기 싫다, 다 하기 싫다라고 이렇게, 그때는 병이었고, 지금은 뭐, 이렇게 먹고 싶은 것도 없고, 맛있는 게 있으면 먹어요. 먹는데 특별히 뭐가 먹고 싶다도 없고, 특별히 뭐 좋은 게 하고 싶다도 없고, 그냥 있으면 해요. 그냥 뭘 바라는 게 아무것도 지금 현재 없어요, 별로. 그 찝찝한 관계만 해결을 했었으면, 이제 제가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 찝찝한 관계가 좀 그래서 이제 오늘, 지금은 안 찝찝해요. 지금 이 말하면 스님도 그 생각도 찝찝한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데, 아까 그 말씀에 엄마도 너무 버리고 출가를 하는데 그 말씀에 그냥 그건 깨졌는데 요즘 제 상태가 뭐 욕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거 뭔가 하고 싶어야지 의욕 그렇다고 직장을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나가고 돈이 있어도 뭐 일주일 내내 있어도 10,000원도 안 써지고 그래서 이게 사람이 사는 게 이래가 되나 이러면서 그래 무조건 나가서 10,000원은 쓰고 오자 이렇게 생각을 해도 쓸 데가 없고 하고 싶은 게 없어지더라고요. 요즘에 시내를 나와 돈을 좀 쓰고 살기 위해서 시내로 나왔는데 삶이 그래졌어요. 공부하시면서 뭐 그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거를 하나하나 이게 왜 이런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냥 재밌게 공부해 보십시오. 꾸준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돈을 또 안 써서 또 문제인가요? 네, 안 써서 문제예요. 하고 싶은 게 없어서 문제인가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있어서 문제, 없으면 없어서 문제. 아무것도 있어도 문제가 아니고 없어도 문제가 아닌데 왜 있어도 문제가 되고 없어도 문제가 될까요? 아무것도 문제가 아닌데. 네. 다음 정명보부님. 네, 스님, 좀 졸리고 앞 시간에 졸아서 정신 차리려고 손을 들었고요. 저는 발심이 없어지는 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발심이 없어진다고요? 만약 관심이 줄어드는 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왜 본인이 지금 관심이 줄어들어요? 아니요, 항상 관심 만땅인데, 한 이틀 전인가? 하루 종일 뉴스 같은 거 보다가,
홀딱 빠져가지고 법문 안 듣고, 그랬는데, 그때 되게 좀, 기분이 안 좋고, 좀 겁이 났어요. 뭐가 그렇게 재밌어서 보다가 홀딱 빠졌어요? 정치, 정치? 어디, 네. 어디요? 한국 정치요? 아니면은 거기요? 한국이에요. 한국 정치요? 네. 뭐 대통령 바뀌고 뭐 그런 관련된 거예요? 네, 뭐, 아무래도, 네. 음. 뭐 그런 거에 관심이 갈 수도 있겠죠. 살아온 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제 동생한테는 정치 보지 말라고, 자꾸 거기 관심 가면, 너는 지금 법문이나 들어가면서 못하게 해놓고 제가, 그러니까 되게, 지금 동생도 들어온 것 같은데, 예, 좀 되게 미선자 같고, 그런데 마음에 관심이 공부에 이렇게 딱 있으면 뭐 이쪽 저쪽 갔다가도 오잖아요. 제자리를 찾지 않나요? 왔다 갔다 해도. 응? 안 그럴까요? 여태까지는 뭔가에 그대로 거기에 빠져들어 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장 원하는 게 이거라면 여기서 이탈할 수는 없겠죠. 가장 원하는 게 이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생각은 하는데 실제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봐야 장담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가급적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자라날 때도 모든 것에 다 노출시키지는 않잖아요. 그죠? 뭐 영화나 책 같은 것도, 책도 그런가? 뭐 몇 세 미만, 몇 세 이상만 뭐 봐라 프로그램도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이 때는 이제 그걸로부터 보호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뭐 그럴 것 같으면은 그런 자기가 정말 빠져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덜 하는 게 낫겠네요. 그런 것 같으면. 또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기가 마음이 정말 여기에 있으면 어디를 갔다가도 제자리를 찾게 돼 있고, 그리고 공부를 하시면서 뭐랄까, 분석, 이해, 파악하는 그런 거를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아요. 이 선이라는 거는 뭐 선이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자기를 회복하는 거잖아요. 본성 회복이죠. 원래 상태 회복. 왜 원래 상태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 회복에는 분석하고 이해하고 파악하고 알고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하고. 학문은 그쪽이지만 이 공부는 반대쪽이에요. 생각을 거치지 않은, 생각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 거예요.
이 공부는. 그러다 보면은, 뭐랄까, 이렇게 좀, 모르죠. 뭐, 멍청해진다는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죠. 근데, 사실은 이게 또 멍청한 거는 또 아니거든요. 멍청한 건 또 아니거든요. 네. 이 분별하던 습관은, 분별을 들으면, 그게 이제, 뭐랄까, 이게, 양식, 먹이를 준다. 그래서 습관이 잘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분별을 하는 내용을, 좀, 그렇게 억지로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공부에 있어서, 그러니까 자기 습관이, 우리가 습관이, 분별하면 재밌단 말이에요. 분별 따라다니면. 근데 그게 재미가 없어져야 된다고, 재미가. 근데 선생님 직업이 그건데 어떡해요. 책도 써야 되는데. 재미는 점점 없어지긴 하는 것 같아요. 책도 잘 안 보고. 뭐 직업이 그러면 뭐 하더라도 자기 마음이, 그러니까 자기가 말입니다. 자기가 할 일은 하더라도 자기가 거기에 안 빠져들고 해보세요. 안 빠져들고. 무심해서 해보세요. 무심해서. 무심해서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심해서 한다는 게 집착 없이 하는 거죠. 그 졸리는 시간인가? 몇 시예요? 아침인데 밤을 새서 예, 저번 시간에 졸았어요. 지금은 이제 괜찮아졌어요. 그래요. 공부 일주일에 여러 시간 강행군을 하시느라 집착 없이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정견보부님 손 드신 건가요? 손 드셨는데 얼굴이 안 보이시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저 지금 방금 다 들었는데요. 네. 저 요새 저는 일상생활 하는 거는 괜찮은데 법문 들을 때 질문을 하려고 저도 손 들려고 이렇게 뭘 질문하지? 내가 뭐가 문제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좀 이렇게 멍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바보가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질문을 하고 손을 들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도대체 아무 생각이, 그러니까 머리가 그냥 멈춘 것 같이. 그래가지고 손을 못 들었거든요, 계속. 근데 어제 법문 듣다가 이 질문을 해야겠다. 왜 이렇게 멍해가지고 진짜 정말 바보같이 이렇게 아무 머리가 안 돌아가는 느낌? 그래서 질문을 하려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냥 생각이 안 나는 그게 아니고 정말 이렇게 멍한 느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질문을 드리려고요. 그런데 그 전에는 마음이 좀 괴롭다고 그런 질문들을 하셨잖아요. 네, 괴로운 것도 있어요. 요새도 뭐 고민 있고. 근데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는 뭐 해봐야 별 소용이 없을 것 같고 왠지 네. 좀 자질구레하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그렇다고 그게 뭐 되게 자질구레하지도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래도 싫고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는 똑같은데 근데 질문할 때마다 뭐 별 할 말이 없는 게 이상해가지고 뭐 어쨌든 그 전에하고는 조금 달라졌네요. 증세가. 네, 그 예전에 봤더니 예전에는 그 법문을 듣고 잘 못 알아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하라, 뭐 이렇게 하지 말라, 뭐 그런 건 아닌데 뭐 이래야 된다 그러면은 딱 그대로만 듣고 그 말귀를 잘 못 알아듣고 혼자 이상한 일을 그래요. 그 자꾸 근데 네, 하다가 보면 네. 또 들리는 게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뭐 지금 자기가 뭐 좋아 멍청해졌다 칩시다. 그럼 좀 멍청하면 어때요? 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멍청해도. 그니까요. 그게 이상해요. 그래서 다 그러고 이러고 그냥 다 이렇게 해도 되나? 막 항상 이래도 되나? 그런. 그래도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그 멍청하다 하는 그것도 마음에 놔버리세요. 아, 멍청하면 어떻고 안 멍청하면 어떠냐 하고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거죠. 근데 기분이 좀 너무 이상하거든요. 멍한 느낌? 그러니까 이제 멍한 것도 놓아버리라는 거죠. 멍한 것을 잡고 있지 말고 거기에 빠져 있지 말고 멍하다 멍하지 않다 그런 그 관심 갖지 말라는 거죠. 관심 갖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 멍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분별 세계단 말이에요. 멍하다 하는 것도. 네. 그래도 막 열심히 그냥 그 분별 속에서 마음이 복잡하고 마음이 힘들다가 또 멍하다 하는 것도 좀 변화가 된 거잖아요. 근데 멍한 것조차도 잡지 말고 그게 이제 잡는 거거든요. 멍한데 이래도 되나 이것도. 그러니까 뭐 그냥 관심 없으면 지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계속 공부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근데 자꾸 이러다 보니까 좀 기분이 이상해. 아니 뭐라 그러지? 그냥 막 아무렇게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법문을 들을 때도 좀 뭘 놓치고 있지 않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관심을 안 두는 거는 알겠고요. 그러면은 굳이 막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면 법문 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들으면 돼요. 그냥 잘 들어보세요. 그걸로 왠지 부족한 것 같아서요. 안 부족해요. 좀 뭔가 찜찜한. 네.
그럴 때도 있으니까, 그런 시기도 있으니까, 그냥 마음에서 다 놓아버리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에서 다 놓아버리시라는 말을 알아들으시겠어요? 네, 잡지 말라는 거 아닌가요? 네. 뭐, 왜 그렇거나 이런 말거나. 해야 되나? 네. 그렇거나 말거나. 거기 어. 연연하지 말라는 거죠. 뭐, 하늘에 구름도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이런 구름 떴다가 저런 구름 떴다가 하는데, 이런 구름은 왜 떴을까? 저런 구름은 왜 떴을까? 지금은 왜 맑을까? 그렇게 할 필요 없죠. 네, 네. 그러니까 거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그냥 네, 계속 본문 듣고 공부해 보시라. 네, 감사합니다. 네. 또 그것도 또 변화가 올 거예요. 지금도 네. 그렇게 변화가 왔듯이. 네. 이것도 변화라면 변화인 건가요? 변화가 똑같지 않잖아요. 좀 변했지 않아요? 그 전하고 조금? 괜히 변했다 막 이렇게 설레발치기 싫어가지고. 네, 맞아요. 뭐 변했다고 이렇게 뭐 그렇게 할 것도 없어요. 변하는 게 당연하죠. 법이 들어가면 조금씩 변하는 게 당연해요. 앞으로도 또 조금씩 또 변하겠죠? 네, 계속 그러고 있지 않고 또 변할 거니까. 그거에 신경 쓰지 마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실상버부님. 예, 안녕하세요. 저도 앞전에 하신 분하고 조금 같은 증상도 있고요. 저도 이거 허심탄회 말씀하시라고 해가지고 질문하라고 해서 손들긴 했는데 하고 나니까 계속 그냥 조마조마 쿵쿵거리고 이렇게 떨리는 마음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질문 안 하고 그냥 들을 때는 마음이 편안해서 좋았는데 막상 질문하려고 하니까 이제 생각이 아닌 게 아니라 그냥 멍해지고 좀 그런 게 있고 어제 저도 이게 약간의 이제 법문 듣다가 법문을 어느 한 가지만 안 듣고 또 옆에 이게 연관어로 이렇게 뜨면 이것도 눌러보고 제목 보고서 그러다 이것도 아니다 싶으면 또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순간 제가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걸 좀 싫어하구나 이걸 좀 이렇게 알아차리면서 저희 사무실에 이렇게 일하다가 이렇게 오후에 놀러 오시는 분인데, 오시면은 꼭 이렇게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하루에 있었던 일과를 아침 새벽 기도한 것부터 막 쭉 얘기해. 일기 쓰듯이 이렇게 얘기하고 가요. 근데 제가 그걸 이렇게 듣지를 않아요. 바쁜데 나는 저 얘기가 쓸데없는 소리라고 생각하고서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 생각대로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고, 제가 여태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렇게 다른 손님들이 와서 뭔 얘기 하면, 이거 쓸데없는 얘기라 생각하고서 이렇게 좀 안 들었던 그런 게 있고, 집에 와서도 이제 그게, 저는 일하면서 일하고 또 다른 뭐 할 일이 있으니까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남의 얘기를 이렇게 귀담아 안 들었던 것 같고, 집에 와서도 집안일 이것저것 하고 뭐 해야 되니까 애들 얘기도 예전에 이렇게 귀담아 듣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다음 시간에 질문해야지 했는데 이게 질문하려고 하면 아닌 게 아니라 얘기하려고 하면 긴장되고 이렇게 떨려서 이렇게 질문하는 걸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제가 오늘 예식장 가기로 되어 있는데
저기 코로나가 심해져가지고 괜히 이렇게 서울 갔다 오면은 코로나 또 혹시 걸리면 어떡하나 싶어서 아닌 게 아니라 스님 말씀 아까 앞전에 이렇게 얘기는 다 하셨는데 그냥 용기 내서 저 못 간다고 괜히 갔다 와서 코로나 걸리면 또 회사 이렇게 저기 하니까 그래서 안 가고서 여기 이렇게 참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참여해서 이제 법문 듣게 되니까 이게 중요하구나. 중간에도 이렇게 전화 오고 오늘 쉬는 날인 줄 알고 이렇게 참아시자 뭐 하자 오는데 저 이거 해야 된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또 법문 듣는 걸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좋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저도 좀 이런 게 있더라고요. 또 자꾸 떨리다 보니까 그냥 자꾸 말이 이상해지는 건데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이게 바라는 마음이 좀 있어요. 생각으로는 견성 뭐 이런 거 뭐 깨닫는 이런 거 천천히 듣다 보면 언젠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이것저것 제목을 찾아서 이렇게 좀 듣게 되는 거 보니까 내가 이걸 빨리 이렇게 견성하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바라는 마음이 저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추구하는 그런 마음은 어떻게 내려놓고 들어야 되나요? 견성이라는 것은 자기하고 만나는 거예요. 성품을 만난다. 성품을 경험한다는 게 견성이죠. 성품이 뭡니까? 자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생각 아닌 자기 본성, 자기. 본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예요. 그 자기를 만나는 건데, 자기가 자기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이미 자기는 항상 자기였죠. 네, 그런데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아르마리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아르마리로 들어가기 이전이 자기죠. 네. 그게 자기이고 자기 성품이에요. 그러면 지금 얘하는 게 자기잖아요? 어렵나요? 얘하는 게 자기 아닌가요? 네. 얘하는 게 자기인데 어디 가서 자기를 또 만나려고 하세요? 아니, 이게 다른 분들 이렇게 뭐 견성 확인하시고 뭐 하시는 분 이렇게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잘 안 들으신 것 같은데 다시 들어보세요. 네. 내 하는 게 누구예요? 저요. 근데 어디 가서 자기를 또 찾으려고요? 자기가 또 하나가 있나요? 아니. 말씀해 보세요. 무엇을 찾겠다는 거예요? 정말 원하시는 게 뭐예요?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로는 아닌 게 아니라 이제 이해로는 알겠는데 무엇을 알겠다는 거예요? 성품이고 뭐 이게 나라고 뭐 얘하는 게 이제 나라고 이게 이런 건 알겠는데 이게 마음으로 이렇게 확 이렇게 와닿고 뭐 하는 게 없으니까 그게요. 마음으로 무엇이 확 와닿아야 돼요? 어떤 게 확 와닿기를 바라세요? 이게 나라는 게 이렇게 수상적으로는 그냥 알겠는데 그럼 이게 나라는 게 제가 이렇게 생각으로만 알고 있는 건가요? 아니, 생각으로 알든 뭐로 알든 간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자기 아닌가요? 그렇긴 해요. 그렇게 하는데 더 말할 게 뭐 있어요? 생각으로 알든 모르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자기라는 사실에 변함이 있나요?
그거를 안다고 해서 그게 자기고 모른다고 해서 자기가 안 되고 생각으로 알면은 자기가 아니고 뭐가 와닿아야 자기고 자기라는 게 그렇게 달라지나요? 이 손이라는 사실이 자기의 손이라는 사실이 와닿아야 이게 손인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하고 계시는 게 자기가 없다면 누가 얘기하고 있나요? 그 말씀하고 계신 거는 뭐죠? 그러면 그것 말고 다른 자기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있을 것 같으세요? 지금은 생각이랑 자기랑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느낌이에요. 생각하고 자기하고 따로 있는 느낌? 네. 그러면 그 생각은 뭐고 자기는 뭔데요? 이제 생각으로는 아닌 게 아니라 저도 모르겠네요. 모르겠다고 누가 대답했어요? 제가요. 모르는 줄 어떻게 알았어요? 설명을 하려니까 모르겠어요. 그 제 얘기를 누가 듣고 있어요? 제가 듣고 있어요. 그 어떻게 그렇게 들을 줄 알아요? 응? 어떻게 들을 줄 알아요, 남의 말을? 대답을 해보세요. 어떻게 해서 들을 줄 알아요, 그렇게? 내가 있으니까. 그 들을 줄 아는 거 누구한테 배웠어요? 아니요. 그러면 자기가 없었던 적이 있으세요? 그냥 없어요. 항상 있어. 항상 있어. 그거 말고 또 무슨 자기가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러게요. 뭐가 있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 자기 말고 또 하나의 자기가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럼 자기가 둘이네. 자기가 둘이 되죠, 그러면. 그죠? 가끔 그게 둘인데 또 하나를 만나지 못했다 이거잖아, 그죠? 네,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 그런 사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둘인데 이렇게 만났다는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고, 또 하나의 자기가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건지, 그 또 하나의 자기가 어디 우주에 숨어 있나요? 누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나요? 제가 또 하나의 자기가 있다고 했나요? 맞아요. 근데 왜 그 혼자서 뚱딴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세요? 그러게요. 그렇게 말하면은 듣고 대답도 잘 하시는데 뭐 안다 모른다 대답도 잘 하잖아요. 네. 그거는 자기 아니고 뭔데 왜 그건 무시하세요? 누가 밥 먹어요? 제가요. 대답은 누가 해요? 제가요. 생각은 누가 해요? 생각도 잠은 누가 자요? 다 제가 하고 있네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뭐 또 하나의 나가 있는데 그것을 내겠다. 자기가 어디에 하나가 있을 것 같으세요? 자기를 찾을 수 있어요?
지금 말하고 있는 자기를? 아니요, 없어요. 그런데 그냥 말하죠. 네. 근데 원하시는 것은 자기를 찾아내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하나의 자기를 찾아내는 거예요? 지금 말하고 있는 자기를 찾아내고 싶으세요? 또 하나의 자기가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찾고 싶으세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나를, 그걸 찾아내고 싶어요? 네. 그럼 거기 없나요? 그러니까, 아니, 있기는 한데, 있으면은 있는데 찾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찾아요? 응?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찾죠? 제가 이거 보다가 다른 분들 그게 찾는 거 보고서 제가 이런 망상을 한 건가요? 네. 그래서 찾아낸 분들이 있던가요? 그래서 뭐 이렇게 확인하고 막 뭐 하시는 분들 보니까, 좀, 저도 저렇게 됐으면 하고 이렇게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는 지금 자기를 보세요. 자기는 찾을 수 없다 그랬죠. 본인이 그러셨죠. 찾을 수도 없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없다고 할 수는 없죠. 네. 근데 자기가 있는 위치가 있어요? 위치는 없어. 그러면 자기가 어떤 모양이 있어요? 모양 없어요. 자기가 무슨 나이가 있어요 그러면? 아니요, 없어요. 뭐 위치도 없고 모양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찾아내요? 왜 찾아내려고 하세요? 그거 찾아낸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양도 없고 위치도 없는데 그거 어떻게 찾아내요? 찾아내서 딱 잡았다 그러면 그게 자기이겠어요? 잡힌 것이? 응? 자기 손에 잡혀진 것이 자기일까요? 왜 찾아내서 내 손에 잡으려고 하세요? 찾아내서 손에 잡혀졌다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자기인가요? 잡혀진 것이? 하루 종일 한번 살펴보세요. 자기가 없는 적이 있는가? 근데 왜 찾으세요? 들은 소리, 아르마리 가지고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려대고 있는 거죠. 네. 그 그림 없어도 자기는 있잖아요. 네. 안 찾아도 자기는 있잖아요. 자기가 어디 도망간 적 있어요? 아니요. 항상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몸에 해당되지도 않고 마음에 해당되지도 않잖아요. 안 그래요? 네. 진짜 그런가요? 응? 생각으로는 그렇게 되고 있어요. 뭐가 되고 있어요? 이제 생각으로는 아닌 게 아니라 잡을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고 이제 아니 생각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실제로 잡을 수 있냐 없냐는 거죠. 실제로도 없는데 네. 저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지. 그러고 계시면 안 돼요. 자기가 잡을 수 있는 게 아닌데, 계속 파랑새 찾아다니는 거랑 똑같아요. 있지도 않은 파랑새 찾아다니는 거.
잡혀지면 그것이 대상이지 그것이 어떻게 자기예요? 항상 있는 자기는 버려두고 이거 말고 내가 있을 거야 하고 찾아다니잖아요. 네. 이것 말고 내가 있으면 찾아보세요. 영원히 아마 우주 끝까지 찾아보세요. 어디에 꼭꼭 숨어 있을지도 알아요. 자기가 또 하나. 그런 생각이 들면 찾아보세요. 그거를 찾다가 찾아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거는 자기가 잘못 해석한 거죠. 아, 저 사람 뭔가 찾아냈나 보다. 자기가 해석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누군가 뭔가를 자기를 또 하나의 자기를 찾아냈다면 그럼 자기가 두 개였던 거네. 자기가 둘이니까 자기 말고 또 하나를 찾아낼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둘인 것 같은가 보죠. 그렇게 엉뚱한 망상하지 마시고 네. 생각 속에서 전부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네. 뽀젓이 이렇게 내 하는 게 자기지. 내 하는 이 자기가 한 개도 없는데 찾아낼 수도 없고 한 개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다 둘이다가 있을 수 있어요. 자기 말고 또 하나. 그럼 경계선은 어디예요? 자기와 또 하나의 자기 사이에 경계선이 그럼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둘이라면. 그럼 지금 나의 경계선도 없는데 또 하나하고의 경계선이 어디 있냐고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분별 찾아다니는 분별 멈추면은 이 분별이라는 거는 전부 다 나눠져 있다는 거죠. 다 나눠져 있다. 그거 다 아르마리의 세계잖아요. 이름의 세계. 이름의 세계에서는 다 다르죠. 이름들이 다 다르죠. 근데 실제로는 나눠져 있는 게 없는 거지. 이름 속에서, 아르마리 속에서, 자기 분별 속에서, 지금 자기 생각의 세계 속을 헤매 다니고 있는 것에 불과해요. 실제를 보세요. 실제는 어떠한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실제를 보시라고 했잖아요. 실제를. 네? 왜 말을 안 들어요? 어? 왜 실제를 보라고 하는데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가 듣고 자기가 파악한 내용이잖아요. 그거는. 내용 속에 네. 뭐가 있다고. 자기 나름대로 파악한 내용이지. 실제로는 뭐예요? 증거를 보세요. 자기를 보시라고요. 증거를. 응? 알겠습니까? 네. 됐습니다. 그래도 또 찾아 나타내실 거예요. 아, 그래도 저는 이거 지금 참가한 지 한 달 됐는데, 네. 그, 예전하고는 이렇게 많이 달라지기는 했어요. 저도 모르게 그냥 항상 이렇게 자꾸 본문 들으면서. 어떻게 그러다, 그 전에는 또 저도 모르게 잠자다가 남편이 예전에는 이렇게, 제가 밤에는 남편을 편안하게 생각했었는지 저도 모르게 낮에는 약간 이게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스님 법문 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렇게 편안하고 싶은 마음은 뭔가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그 편안함을 찾는 거라고 그 법문을 듣고 그날 이렇게 밤에 가만히 생각한 게 저도 그러고 있었더라고. 그 전에 남편이 이렇게 나가고 뭐 하면 좀 그냥 잘 차리고 나가고 뭐 하면 약간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저도 돌아보니까 이게 남편 탓이 아니라 제 안에 이 불안한 마음이 이게 투사돼가지고 아 이랬었구나. 그래서 내가 남편도 힘들게 하고 나도 내 자신을 내가 힘들게 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하고서 다음날부터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됐어요. 그게 없어졌어요. 그런 생각이. 그리고 요즘에는 그냥 어떻게 하건 뭐 하건 편하고 아까 그 두 번째로 이렇게 그 쓸데없이 와서 막 쓸데없는 얘기하는 그분한테 오전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서 오후에 그 사람 왔는데 아, 저 사람이 저한테 그걸 이렇게 자꾸 깨우쳐주려고 저런 말을 했구나 하고서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친절하게 좀 전에 제가 막 이렇게 저기 했던 게 미안한 마음이 저도 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게 약간 의아한 표정을 이렇게 짓더라고요. 그래서 오는 다른 분들한테도 예전에는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얘기를 쓸데없는 소리 하면 저는 그걸 좀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것도 제 생각이고 제 판단인데, 제 판단이 이제 틀린 걸 아는 거죠. 저는 이 일하고, 이거 법문 또 다른 거 뭐 듣고 뭐 해야 되는데, 누가 와서 자꾸 얘기시키고 말시키면은, 쓸데없는 얘기를 얼른 갔으면, 뭐 그만했으면, 이런 생각이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놓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누가 와서 얘기하는데, 그 시간 후로는 아닌 게 아니라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좋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게 법문 들으면서 저도 스님이 어제, 이거 2박 3일 동안 잘 들으면 뭔가 하나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그렇게 뭔가 하나가 이루어질 거다, 자기식으로 그렇게 들은 거지, 뭐가 이루어져요? 이루어질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바라는 게, 그래서 저는, 저거 견성하게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요새 저도 모르게 이렇게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것 같아요. 법문 들으면서. 근데 이제 자꾸 듣다 보니까 이제 뭐 이게 하나가 하나를 볼 수 없다는 뭐 이런 얘기는 하도 들어가지고 한 달 내내 계속 법문 들었거든요. 그냥 하루 틈나는 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스님 말씀 되게 많이 편해졌어요. 이렇게 막 너무 찾으려고 애쓸 건 없구나.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없고, 자기가 자기를 만질 수 없고, 자기가 자기를 찾을 수 없고, 그래서 찾아내지 않아도 그냥 있고, 뭐 있다 없다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가 없으니 그냥 있다고 하는 거지, 있다 없다 할 수도 없고, 그냥 이런 작용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죠. 아침이 되면 일어나고 낮에 돌아다니다가 밤에 자고 이런 작용이 인연 따라서 일어나고 있을 뿐이죠. 근데 전부 아르마리의 세계 속에서, 생각의 속에, 생각이라는 게 다른 말 아르마리다 이 말이에요. 아르마리, 아는 것, 아는 정보, 아는 지식, 아는 것 속에서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실제를 보시라죠. 실제로는 뭐예요? 그냥 그거잖아요. 실제로는 뭐 더 찾아낼 게 있나요? 찾아내는 게 아니라, 아르마리 분별 하는 놈이 자기잖아요. 그죠? 그럼 아르마리 분별 일어나기 이전에 자기는 있죠? 네. 그 자기는 분별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분별 안 해도 자기는 있죠. 네. 아무것도 몰라도 자기는 있죠. 있어요. 찾아내지 않아도 자기는 있죠. 예. 그 자기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죠.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죠. 나머지는 전부 거기서 나오는 분별이죠. 근데 무엇을 더 찾을 게 있을까요? 찾으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겠네요, 진짜. 자기가 무턱대고 찾으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자기가 더 찾아내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으세요? 분별로 들어가면 생각 속으로, 아르마리 속으로, 생각 분별 속으로 들어가면은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하는 거지. 실제를 보세요. 실제로 무엇이 더 있을 수 있어요? 무엇이 더? 생각 속으로 들어갔을 때, 상상 속으로 들어갔을 때, 아르마리 속으로 들어갔을 때 뭐가 더 있을 것 같은 거지. 실제로 뭐가 더 있을 수 있나요? 뭐가 더 있을 수 있으면 뭐가 부족하면, 이게 크기도 한계도 없고 찾아낼 수도 없고 그냥 이런 작용이 일어나고 있을 뿐인데,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넘칠까요? 부족하다는 것도 생각이고, 넘친다는 것도 생각이고, 없다는 것도 생각이고, 있다는 것도 생각이고, 뭐 하나가 더 있을 것 같다는 것도 다 생각 아닌가요? 그죠? 네. 내가 또 더 있을 것 같다는 것도 생각이잖아요.
이제 뭐 한 달 되셨다고 하니까 또 계속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3분 남아 계시는데 또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한 분만 급하신 분 한 분 다음 시간에 들어오셔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다음 시간에 해주시고 나는 지금 꼭 해야 된다. 다음 시간에는 내가 참여를 못한다 하는 분 아무도 안 계시네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 참여하셔서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아까 손 들었는데 못했습니다라고 해주세요. 네. 그러면 또 이번 시간 이걸로 마치고 저녁 공양하고 또 뵙겠습니다.